19장 3절 인터폴레이션. 예,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 그러면요. x축에 여기 이제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x 값들이 얘들이 서로 다른 값들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야 되겠는데요. x 값들이 이렇게 n 플러스 한 개가 있습니다. n 플러스 한 개. 얘들을 노드라고 부르고요. 예, 얘들이 아마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걸로 가정하는 게 좋고요. 여기에 함수 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저기 점에서 이렇게 여기는 F0가 되고 여기에 뭐 어떤 측정 값이 될 수도 있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이렇게 n 플러스 한 개를 계산을 해서 중간에는 f로 다 나타내기가 복잡하니까 여기 n차 다항식으로 근사를 해서 나타내는 이런 문제죠. 자, 이렇게 n 플러스 한 개가 주어져 있으면 요 사이를 부드러운 요런 n차 다항식으로 n차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으로 인터폴레이션 보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보관한다 n차 다항식. 자, 요렇게 저기 n차 다항식으로 보관을 하는 경우에 우선 배드 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부터. 자, 이 n이 커지면은 오실레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n이 뭐 5, 6, 7, 8, 90 이렇게 계속 커지게 되면은 오실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에서는 다항식으로 근사를 할 때는 가급적 3차까지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배드 뉴스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요 저기 요런 여러 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다항식 하나 가지고 해결을 하지 않고 구간별로 잘라서 대부분의 경우 3차 다항식을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걸 스플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나올 테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보관하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쉬운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은 얘들은 그 n 플러스 한 개의 값에서 주어진 함수 값이고요. 뭐 측정 값일 수도 있고 그 사이 값들은 모르는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돼서 n 플러스 한 개에서만 계산을 하고 중간에서는 다른 다항식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하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얘들은 주어진 함수 값이고 여기 x들은 x0에서부터 요건 이렇게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죠. 서로 다른 값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i하고 k가 서로 다른 값이면 요 분모에 들어가는 거가 이렇게 단조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들을 이렇게 0부터 n까지 하는데 여기 하나를 빼버립니다. k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 각각이 전부 다 0이 아니니까 이렇게 n개를 곱해 놓아도 요 분모는 0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요 위에는 형식이 굉장히 비슷한데 xk가 아니라 x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1차항입니다. 1차항을 이렇게 n개를 곱한 거예요.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0에서 n까지 가는데 i가 k가 될 때는 빼버리니까 1차항을 n개로 곱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n차 다항식이 나오죠. 요 분모 쪽은 분모는 그냥 상수고요. 다항식에다가 어
저기 상수로 나눠도 또 다항식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요 형태를 잘 보게 되면은 LKX, 요 X는 변수고요. K 번째 끈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걸 좀 크게 적으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죠. i가 0부터 n까지 가는데 여기서 k가 되는 거는 빼버리고 xk이고 빼기 xi입니다. 여기가 계속 바뀌는 거고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k일 때. 그리고 요 위도 비슷한데 모든 게 같은 형식인데 여기는 다항식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상수가 아니라 이 변수 x가 들어가는 거죠.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xk가 들어가게 되면 xk 해가지고 분모 분자가 완전히 일치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xk에 xj가 들어가는데 이 j가 k하고 같아지면은 k가 j하고 같으면 1이 되고요. 여기에 K가 아니고 K와 다른 J가 들어가게 되면은 K하고 J가 다른 경우에는 K하고 J가 다른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I는 K가 아니라고 그랬고 여기 X였는데 이번에 XJ가 들어가는 거죠. J가 K하고 다르면은 여기 i는 k하고 다른 인덱스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요 i가 j하고 같아지는 게 여기 반드시 한번 나타나게 되겠죠. 요 k하고 다른 거는 전부 다 한 번씩은 나열되게 되니까 언젠가는 요 분모 쪽에서 얘와 얘가 같아져서 0이 되는 게 한 번 있게 되니까 이때는 요 k와 j가 다르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K와 J가 다르면 otherwise가 K와 J가 다르면은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같으면 1이 되고 서로 다르면은 0이 되는 거를 이런 기호로 나타내죠. 크로네커 델타는 요 크로네커 델타 KJ는 얘와 얘가 같을 때는 1이고 서로 다를 때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느냐?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얘들을 가지고 n차 다항식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은 k는 0부터 n까지 여기 lkx 얘는 이제 n차 다항식이죠. 벡터 공간에서 베이시스 벡터 비슷한 겁니다. 이 함수 공간이니까 얘는 그냥 베이시스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 개수가 있는데 개수를 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곱해놨습니다.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을 테고요. 그럼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어, 어떤 xi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 xi가 들어가서 k가 0부터 n까지 갈 때 얘하고 다른 거는 전부 다 0이 돼서 지워져 버리고 얘와 얘가 일치할 때는 k가 i가 될 때죠. 그때만 k가 i가 될 때만 여기가 살아남게 되고 그럼 얘도 fi가 될 테니까 그때는 얘가 1이 되니까 fi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다항식은 얘가 n차 다항식이니까 상수를 곱해서 n차 다항식을 n개를 더해도 n차 다항식이고요. 요 n차 다항식은 정확하게 xi일 때 fi가 나오는 값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만족합니다. 자, 라그랑제 인터폴레이션은 요 라그랑제 베이시스 펑션, 베이시스 펑션만 만들면 베이시스 펑션인데 이때는 다항식이니까 베이시스 폴리노미얼이라고 그럽니다.
베이시스 라그랑제 베이시스 폴리노미얼 얘만 만들면 이 베이시스 폴리노미얼에다가 우리가 거기 보관하고 싶은 함수 값을 곱해 가지고 더해 놓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계산하기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요 형태만 베이시스 폴리노미얼을 만드는 요 형태만 알고 있으면 보관하는 문제는 무지무지하게 쉽습니다. 자, 1차 같으면은 1차 같으면은 요 두 개가 주어지면은 요렇게 생긴 게 나오고요. 2차 같으면은 함수값이 요 노드가 요렇게 세 개가 있고 함수값이 세 개가 주어지면은 얘가 유일하게 결정되고 네 개가 있으면은 여기 3차 함수가 있어서 요 값들을 보관하게 될 텐데 굉장히 쉬운데 예.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오실레이션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교과서에 이런 예제가 나와 있는데 교과서의 예제는 어 교과서의 예제는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면은 n 플러스 1이 9면은 n이 8이 되는데 이걸 10차 다항식으로 했죠. 그래서 이 예제가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룽예쿠타를 만든 이제 룽예가 만든 예제가 요 왼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보관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니까 이번에는 여기 십자 다항식으로 보관하는 게 저기 맞죠? 요 예제에서 보게 되면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2차 다항식이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니까 4차 다항식이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니까 n 플러스 1이 9니까 8차 다항식으로 보관을 하는 건데 룽의 익젬플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까맣게 생긴 요렇게 아주 한번 이렇게 살짝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좌우 대칭인 이런 함수에서 등 간격으로 11개의 점을 샘플링 해가지고 라그랑제 폴리노미얼을 만들었더니 라그랑제 폴리노미얼로 인터폴레이션을 했더니 여기서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n이 이렇게 10 뭐 8, 뭐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 데이터가 여러 개를 보관해야 될 경우에 여기 노드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위에서 함수값이 여러 개가 주어지고 보관을 해야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차 다항식으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생긴 딱 저기 미분 불가능한 뭐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 이런 것도 뭐 4차로 근사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썩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차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서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게 되죠. 어,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차나 뭐 항공기 같은 거 만들게 되면은 아무도 사지 않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저기 사용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y축이 있고 이번에 여기서 A부터 시작해서 요 B까지 고려를 하는데 요 구간에서 고려를 하는데 A에서 B까지 그 시작은 이제 x0고 끝에는 이제 xn이고요. 요 사이에 x1, x2 이런 노드들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각 노드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 함수값들은 측정치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여기서 계산한 값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값들이
F0가 있고 F1이 있고 F2가 있고 Fn이 있고. 자, 이것은 또 하나 가정해야 되는 거는 요 양쪽 끝에서는 바운더리에서는 요 기울기가 알려져 있다고 하죠. 여기서 함수의 이제 기울기가 1차 미분을 계산하면은 기울기가 나올 텐데, 기울기가 알려져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요 사이에 요 사이를 3차 다항식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요 사이도 3차 다항식으로 만들고요. 그 사이도 3차 다항식으로 만들고 3차 다항식들을 계속 연결을 해서 부드럽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기울기 K1을 결정을 하고요. 여기서의 기울기 K2를 결정하고 여기에서의 기울기 K3 얘들을 잘 모르는데 아직은 얘들을 다 얘는 주어진 거죠. 이 기울기는 주어진 거고요. 이 기울기는 주어진 거고 여기 기울기 얘들 아직 잘 모르는데 얘들을 결정하면 이 기울기들을 중간에 있는 n-1개의 노드에서 기울기를 결정하게 되면은 여기서 함수값이 주어지고 여기서 함수값이 주어지고 여기서 1차 미분 여기서 1차 미분이 있게 되면 요 사이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서 요 기울기로 시작을 하고 요 기울기로 끝나는 3차 다항식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걔들을 유일하게 결정되는 요 다항식들을 3차 다항식들을 다 연결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n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스플라인이 주어진다는 거죠. 스플라인은 여러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전체 저기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부드럽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은 요 주어진 함수값을 만족해야 되고 얘들은 3차 다항식들이 이렇게 시퀀스로 주어지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조건은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중간에 있는 K 값들인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들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각각의 인접한 노드 두 개 사이에 있는 각각의 구간에서 이 스플라인을 형성하는 이 하나의 3차 다항식 조각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 끝에서는 FJ가 되고 오른쪽 끝에서는 FJ 플러스 1이 되고 함수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도록 얘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K 값들은 아무렇게나 결정을 해도 중간에 K1, K2, K3, K4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울기를 막 변화를 시켜도 거기 따라 가지고 P1, P2, P3 이런 것들이 다항식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차 미분 연속뿐만이 아니라 1차 미분뿐만 아니라 공학에서는 요 2차 미분까지 연속이 돼야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훨씬 부드럽습니다. 강제 조건은 앞에 있는 다항식하고 요 여기 구간이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xj 같으면은 여기가 xj-1이고 여기가 xj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는 다항식이 pj-1x고요. 여기서는 주어지는 다항식이 pjx일 텐데 얘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xj에서 끝나는 거고 얘는 xj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게 xj에서 끝날 때 거기에서 2차 미분이 오른쪽에 연결되는 거가 xj에서
시작할 때 2차 미분하고 같아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유도가 없고 얘들이 딱 유일하게 결정돼 버립니다.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 조건이 없으면 얘들은 바꿔 가지고 중간에 있는 함수값을 막 바꿀 수가 있어요. 3차 다항식들의 형태를 계속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조건을 주게 되면은 얘들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정은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2차 미분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가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 자, 거기서 요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책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 여기다가 여기에 식을 적어 놨는데요. 유도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자, 요 CJ는 요 노드 사이의 간격 델타 XJ 분의 1이고요. 여기 요거 나블라라고 읽기도 하고 델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요거 뭐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요 FJ의 델은 예 XJS의 함수값하고 XJ-1 사이에 1SA 함수값하고 그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함수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 CJ에 대한 요 식을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 놓으면은 요 KJ들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다 나오는 거죠. 얘들은 이제 노드가 주어지면은 결정이 되는 상수고 F 값이 주어지면은 결정되는 상수고요. 모르는 것들은 얘들만 모르는 거죠. 이 관계식이 몇 개가 주어지느냐 그러면은 중간에 연결되는 노드가 n-1개가 있기 때문에 식이 n-1개가 주어집니다. 결국은 KJ에 대한 연립 선형 방정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즉 리니어 엘지브라로 푼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J에다 1을 넣으면은 C0, K0 이렇게 되죠. 여기 C0가 요 앞에 있었고 K0가 여기가 있었고요. C0 곱하기 K0 그 다음에 2C0 더하기 C1 곱하기 K1 C1 곱하기 K2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저기 주어진 식에서 J에다 1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얘는 알려진 값이니까 C0하고 K0하고 곱해서 우변으로 보냈습니다. 얘는 우변으로 보냈어요. 우변으로 휙 보내니까 우변으로 이게 와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C0, K0.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J가 2가 되면은 그래서 우변으로 보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J가 2가 되면은 C1, K1, J가 2가 되면은 그리고 여기 조금 복잡한 게 있고 K2가 되고 C2는 그다음에 K3하고 곱해지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J가 n-1이 되면 J가 n-1이 되면은 요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n-1이 되면은 여기는 n-2가 되고 이게 곱해지는 거는 kn-2하고 곱해지고 얘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얘하고 곱해지고요. 이 부분에 빠져 있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cn kn J가 n-1이 되니까 J가 cn-1이군요. kn-1 kn이 곱해지게 되죠. 그럼 요 둘은 kn은 알려져 있는 값이고 얘도 상수니까 둘을 곱해서 오른쪽으로 보내면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죠.
예. 여기 이전에 오타가 있었다는 증거죠. 예, 여기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K는 n-1 개고요. 여기는 예, C1, C2 이렇게 해 가지고 Cn-2 그리고 여기에 생략됐지만은 예, Cn-1이 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져 보면 요까지가 n-2 개고 여기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예, 요쪽으로는 n-, n-1 개죠. 요렇게 n-1 개가 되죠. n-1 개. n-1 개니까 여기 n-1 개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되고요. 자, 이쪽으로는 몇 개가 되는가요? 한 개, 두 개, 세 개, 예.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는 거가 예, 여기서 보는 게 좋겠네요. C1, C2, C3 해가지고 여기 Cn-1이니까 여기가 n-1 개. 그래서 여기서 n-1, 여기서 n-1. 그리고 얘는 이제 모르는 거고 오른쪽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는 비슷한 거고 요 제일 위에 거하고 제일 마지막 거는 예, K0와 KN이 이미 알려져 있는 값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예, 요, 요쪽으로 예,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쪽이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여기 2 곱하기 CJ-1 CJ인데 요 대각선에 있는 왼쪽 오른쪽을 다 더해도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 예, 좌우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도 대각선에 있는 것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이 그 각 로우에 있는 걸 다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 크기 때문에 요 다이아고널에 있는 거가 예, 다미넌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n by n 매트릭스에서 다이아고널리 다미넌트한 성질이 있으면은 요 행렬식 AX equal B는 항상 솔루션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아이델이나 자코비나 뭐 이런 방법들을 써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를 배우면은 예, 가우스 소거법도 배우게 될 텐데 뭐 그렇게 해도 다이거널 다미넌트한 경우에는 항상 유일한 솔루션이 나옵니다. 예, 좀 예, 복잡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저기 델타 xi 이런 것들이 간격이 서로 다르면 이제 복잡하고요. 우리는 보통 저기 어떤 경우는 많이 다루느냐 그러면 A에서 B까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등 간격으로 나눠서 여기다가 H를 더하면은 X1이 나오고 EH를 더하면은 X2가 나오고 XI는 H를 i번 더하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하면은 예, 저 식이 훨씬 간단해지고요. 또 인제 어 양쪽 끝에서 기울기는 K0는 원래 만약에 함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예, 예, 그 함수를 미분해 가지고 원래 함수의 왼쪽 끝에서의 미분값으로 K0를 결정하고 예, 오른쪽 끝에서의 예, 미분값으로 KN을 결정하고요. 그 중간에는 예, F의 어, F 프라임 XI를 가지고 KI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2차 미분 연속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은 뭔가 3차 다항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1차 미분 연속밖에 되지 않고요. 2차 미분 연속이 되지 않으니까 예,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K0와 KN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면은 요 스플라인에 2차 미분이 0이 되도록 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함수에 미분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K0, KN을 뭐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또
요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가 미분값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연습 문제에서는 fx가 주어지고 스플라인을 구하라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그 주어진 함수를 간단하게 미분해 가지고 하면 될 테고요. 예. 또 어떤 문제에서는 K0하고 Kn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앞에서 나온 식을 요렇게 저 등 간격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예 요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된 경우에는 매트릭스가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1, 4, 1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넘겼으니까 4, 1, 1, 4, 1 요게 여기서 1, 4, 1, 1, 4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K1, Kn 이렇게 주어지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오른쪽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그 K0 C0 빼기 K0 CN-1 KN 이런 부분이 붙게 될 테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요 식에서 오겠습니다. 이때는 요 앞에 붙는 개수들이 간단해지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저기 훨씬 간단한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이렇게 함수값이 이렇게 딱 그 문제를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4 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3 차 함수 2 개를 이용해 가지고 쟤를 근사하라 이 말인데요. x가 요렇게 x축이 요렇게 있고 여기가 0 이고요. 여기가 -1 이고 여기가 1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요 함수값을 이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서는 1이 되고 1이 되고 여기서는 0 이고요. 여기서는 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는 K0하고 KN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요게 미분을 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얘를 미분하게 되면 F'X는 4X의 3승이니까 여기 -1을 집어넣게 되면은 -4가 나올 테고 1을 집어넣게 되면은 4가 나오겠죠. 그래서 K0는 -4, K2는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0는 여기서 1, 0, 1 그러니까 1 여기 F1은 0, F2는 1, 1, 0, 1이 주어지고요. 중간에 모르는 거는 여기 K를 결정해야 되는데 요 K1 하나만 모르는 거죠. K1 하나만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식에서 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은 n-1은 1이니까 식 하나만 세우면 되니까 1, 4, 1로 이렇게 색을 하나를 세우고요. 오른쪽은 요 간격이 h가 얼마씩이냐 그러면 h가 여기 h가 1이 되는 거죠. 하나씩 1씩 건너뛰는 거니까 여기서 그 간격이 xi 플러스 1 빼기 xi는 항상 요게 h인데 h가 1이 되니까 h가 요 1이 들어갔고요. h분의 3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어 하나 오른쪽으로 간 거 하나 왼쪽으로 간 거였습니다. j 플러스 1 빼기 fj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으니까 f2 빼기 f0인데 f2나 f0나 똑같이 1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고요. 여기는 -4고 여기는 4가 되죠. -4 플러스 4에서 소거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4K1이 0이 되니까 K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0이고요. 여기서 -1이고 여기서 K1이 0이고 여기서 K0는 -4가 되니까
여기서 영부근으로 근사를 하는 거니까 P0x는 AX의 3승 BX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XS의 미분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은 XS의 미분이 0이 되니까 XS의 미분은 여기 X항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XS의 함수값이 0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0X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P0X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3AX 제곱 더하기 2BX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이 나와야 되고요. 예.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3A 빼기 2B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겠죠. 얘를 두 배를 해서 여기다 더하게 되면은 2 마이너스 2a가 3a하고 더해지니까 a가 남게 되겠고, 얘는 두 배를 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없고요. 얘를 두 배를 해서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a가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a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이너스 2는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테죠. b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얘는 더 쉬운 거니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질문.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긴 구간에서 계산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x0가 0, 2, 4, 6 이렇게 되니까 h가 두 개, h가 2가 되는 거죠. 노드들이 두 개씩 건너뛰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함수가 요렇게 주어져 있는데 0, 2, 4, 6 이렇게 돼 있고, h가 이렇게 두 개씩 건너뛰는 거죠. h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함수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함수 값이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똑똑 떨어진 값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1, 9, 41, 41 이렇게 측정이 됐고, 이때는 함수가 주어진 게 아니니까 여기 K0하고 KN의 값을 줬습니다. 전체가 4개니까 n 플러스 1이 4가 되니까 n은 3이고요. h는 여기 노드들이 간격이 2니까 h는 2가 되고, 중간 노드가 x1하고 x2가 있고 x3가 끝에 거니까 얘가 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거고, x0가 여기 있으니까 중간 노드는 2개니까 식은 K가 1일 때와 2일 때, 요 K가 1일 때하고 K가 2일 때하고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 4, 1이고요. 여기는 H가 2고 H분의 3이었죠. K가 1이니까 여기에 F2 빼기 F0가 되고, F2 빼기 F0는 F2는 41이고 F0는 1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40이 되고 40에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2로 나누면 20이고 곱하기 3 하면 60이 되는 거고요. F3는 41이고 F1은 9니까 이때는 32가 되죠. 32를 2로 나누게 되면 16이고 3을 곱하게 되면 48이 되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K0가 0입니다. 0이니까 얘는 무시할 수가 있고, K3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2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12가 되면 여기가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풀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4, 1, 1, 4 여기가 K1이고 K2고 여기가 60이고 60이고, 이 시스템을 풀게 되면은 K1은 12, K2는 1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4하고 얘하고 곱하게 되면은 48 더하기 12가 되면 60이 되고, 마찬가지로 12 더하기 48하면 60이 되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렇게 x가 x축이 요렇게 있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구간에서는 F2가 얼마였냐 그러면은 저기 요 ESA 함수값이 여기 F1인데 여기가 9고 좀 짧게 됐군요. 여기가 값이 9라고 치죠. 여기 2지만 이렇게 되고 41이 등장하니까 여기는 41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K1은 기울기가 여기가 K1은 12고 K2도 12였죠. 자,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부러 요 가운데 있는 다항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떤 함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텐데, 자, 이때는 이제 얘가 좀 복잡하니까 얘를 전개를 할 텐데 P1x는 ax-2의 3승 bx-2의 제곱,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는 거니까 12x-2가 되고요.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9가 나와야 되고요. 요 p1 프라임 x를 하게 되면은 3ax-2의 제곱 2bx-2 더하기 12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K1이 10이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AB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4를 집어넣으면은 41이 나와야 되니까 4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2의 3승이 되니까 8A 더하기 4B 더하기 24 더하기 9는 41이 돼야 되고요.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4가 되니까 12a 12 글자가 좀 잘 안 적힙니다. 예. 너무 바운더리가 돼서 글자가 잘 안 적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AB에 대한 식을 두 개를 구해서 A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요령으로 푸는 거고요. 연습 문제, 이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3차는 엔지니어링에서 3차 방식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스플라인은 뭐 4차, 5차, 6차, 7차도 있지만 차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실레이션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스플라인을 쓴다 그러다가 차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 오실레이션이 생기니까 실제로 엔지니어링에서 저기 실제 응용 문제에서는 대부분 3차입니다. 2차는 거기 2차는 변곡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변곡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엔지니어링에서는 주로 3차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저기 거기 커머셜 CAD 소프트웨어 제일 처음에 초창기부터 만들던 그런 분들이 많은데 거기 뭐 학계에서는 4차, 5차, 6차 뭐 이런 그 논문 많이 내지만은 실제로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조선 디자인 선박 디자인할 때 항공기 디자인할 때 거진 대부분의 99.99%는 3차 다항식을 쓴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할 때 대부분은 3차 다항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도 3차 다항식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 숙제를 하려 그러면은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이렇게 릭탱귤러 룰 배웠죠.
A에서 B까지 함수가 있을 때 여기서의 면적을 구하면은 A에서 B까지 fx dx의 정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거는 여기 A에서 B를 n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이 구간으로 얘들이 H가 되는 거죠. 거기서 한 점씩을 임으로 뭐 가운데에서 택할 수도 있지만 아무 데서나 하나씩 택해 가지고 요 예, 그죠? 요 기둥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요 기둥의 면적을 릭탱글 직사각형의 저 면적을 다 구해 놓으면은 근사값이 되고 얘들의 간격을 더 조밀하게 해가지고 점점 많은 여기 기둥들의 면적을 구하면은 점점 더 정확한 정적분의 값으로 근사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오늘 자, 이 이론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겁니다. 예, 한 방에 날아가는 거가 여러분들의 숙제에 있습니다. 자, 릭탱귤러 룰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원기둥의 밑변이 항상 h고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기둥의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여러 얘들을 점점 더 조밀하게 샘플링을 하면은 점점 더 정확한 값이 된다. 예, 아주 무식한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뭐, 저기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시고요. 릭탱귤러 룰. 그때 고등학교 때도 저건 좀 너무 심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다리꼴로 만들어 가지고 또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요 함수를 여기 선형으로 근사를 또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n 등분을 하고 요 각각이 여기 h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쪽 높이를 해서 평균을 구하고 이쪽 높이요 이쪽 높이 평균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밑변을 h를 곱해주면 여기 사다리꼴에 면적이 나오니까 걔들을 다 더해놓으면은 얘는 한 번 들어가고 얘는 왼쪽 할 때 한 번 계산 들어가고 이쪽 계산할 때 한 번 들어갔으니까 두 번 들어갔으니까 2분의 1을 해도 두 번 들어가니까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2 해서 상쇄가 되고요. 가운데 있는 노드들에서의 함수값은 그대로 곱해지고 왼쪽 끝 오른쪽 끝은 한 번만 들어갔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저기 고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값을 구해서 간격을 점점 더 조밀하게 하면은 정적분의 값으로 근사를 하는데 자 이게 오차를 측정해 봤더니 이론상으로 오차는 마이너스 12분의 요 전체의 A와 B 사이의 그 간격의 길이 곱하기 요는 H식 쪼갰더니 이제 H 제곱이 필요하고 여기는 F 원래 주어진 함수 F의 2차 미분에 비례한다. 요 T hat은 요 A, B 사이의 어떤 값입니다. 뭐 중간값을 정의해서 나왔을 테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2차 함수가 여기 2차 함수 죄송합니다. 요 2차 미분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었을 것 같으면은 얘들을 다 모아놓은 거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이게 음수죠. 음수가 되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얘가 음수가 되니까. 얘도 음수일 일 수는 있는데 음수를 여기다가 k가 음수니까 이제 곱해 놓으니까 이 엡실론은 얘와 얘 사이에 어떤 값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h의 간격을 두 배로 줄이게 되면 계산량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오차는 4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거죠. 뭐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는 뭐 별로 감동적인 그런 approximation 오다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러가 이렇게 되는데 f의 2차 미분이 뭐 이런 범위에 있을 것 같으면은 얘를 보장을 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인데,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가 어려우니까 그 실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얘를 간격을 h로 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잘 모르긴 잘 모르지만은 뭐 간격을 h로 했을 때 에러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간격을 반으로 또 줄입니다. 그 두 배의 노력을 들여 가지고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인제 그 엡실론은 h의 h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간격을 반으로 줄이게 되면은 에러가 계산량을 두 배로 늘리게 되면은 에러가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죠. 정확하게 4분의 1이 아니라 대충 실험적으로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가 어 실제로 실험을 해 보면 거진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거진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얘를 이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 엡실론 죄송합니다. 여기가 얘는 그러니까 이렇다는 이야기는 엡실론 h는 4배 곱하기 엡실론 h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배의 엡실론 h 나누기 2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얘를 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약이 될 텐데 여기서 얘를 빼게 되면은 얘는 3이 되고 얘는 없어지게 되겠죠. 3 엡실론 h 나누기 2는 약, 얘 빼기 또 얘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니까 그렇게 돼서 3을 나눠주게 되면은 요런 식이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h로 한번 계산을 해 보고 또 간격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두 배의 계산을 써서 또 계산을 해 보고 그 차이를 계산을 해서 3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간격이 두 배로 늘어났을 때에 간격을 반으로 줄였을 때의 오차를 guessing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뭐 요렇게 해 보는 거죠. 간격을 h로 했다가 간격을 반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구간을 두 배로 늘려 가지고 구간에 있는 계산량을 두 배로 늘려 가지고 계산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정확한 오차는 우리가 모르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는지 측 저기 어 이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오차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심프슨 룰은 자, 여기 구간이 A에서 B까지 EM계로 나누고요. EM계. EM계로 나누고 두 개씩 이렇게 묶어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개씩 묶으면은 아까 라그랑제의 폴리노미알도 요 세 개가 있으면 여기 2차 방식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예. 파라볼라로 파라볼라는 이제 포물선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파라볼라죠. 여기 2차 방식으로 라그랑제 가지고도 해도 됩니다. 2차 방식으로 다 건사를 해서 요 2차 방식에 대한 적분, 2차 대한 방식에 대한 적분, 2차 방식에 대한 적분 걔를 계산하게 되면은 요 정적분은 2차 방식은 여기 x2i 플러스 1 x2i 플러스 2 요 등간격인데 여기서 주어진 함수값 3개에 의해 가지고 요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얘가 f0 더하기 4 f2i 4 곱하기 f2i 플러스 1 더하기 f2i 플러스 2 예.
거기에다가 곱하기 3분의 h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거는 3분의 h 곱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그다음 거는 여기 2가 들어가 있는 건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 가지고 F2 더하기 4F3 더하기 F4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심플슨 룰은 얘들 하나를 계산을 해 가지고 m개를 싹 다 더해 놓으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주어지겠습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애널리시스는 저희가 생략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 심플슨 룰을 썼을 때 오차는 오 아까 사다리꼴로 한 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마이너스 180 분의 B-A 곱하기 H 4승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샘플링하는 그 숫자를 두 배로 늘려서 간격을 반씩 줄여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차가 16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F의 4.2분의 비례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주어진 함수가 3차 다항식이었을 것 같으면은 4.2분이 빵이 되니까 3차 다항식까지는 저런 식으로 2차 다항식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근사를 해서 거기 근사를 했는데, 근사값이 그냥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오차가 빵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됐고요. 근데 뭐 3차 방식을 뭐 막바로 미분을 해 가지 적분을 해 가지고 풀면 되지, 저렇게 근사를 해 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을 테고요. 이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인제 그 numerical stability는 라운드 오프 에러가 있으니까 뭐 익젝트 한다 그러더라도 저기 라운드 오프 에러는 저기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라운드 오프 에러는 이 값들을 계산하고 요 4를 더하고 이런 걸 할 때, 요런 거를 계산을 할 때 여기서 한 번에 요게 한 번 나오고 요게 저기 F0에 1이 곱해지고 F1에 4가 곱해지고 F2에 1이 곱해지고 그다음에 요쪽에 또 인제 얘는 F2가 두 번 나오는 걸 묶은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계산을 해 보면은 이 3분의 1 h가 여기 있었고요. 얘를 계산할 때 에러가 있을 테고, 얘를 계산할 때 에러가 있을 테고, 얘를 계산할 때 에러가 있으니까 얘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라운드 오프 에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얘들을 다 합쳐 놓으면은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요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B-A를 2M으로 나누면 얘가 H가 되는 거고요. 예. 요 3분의 1은 여기로 들어갔고, 얘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6 6 개씩 6 개씩 묶어 가지고 M 개가 나오는 거니까 각각의 라운드 오프 에러가 요렇게 있는데, 요 U는 라운드 오프 에러의 거기 라운드 오프 에러 유닛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할 때 2분의 1 곱하기 10의 1 마이너스 K승이라 그랬는가요? 에러가 그 라운드 오프 에러가 최대로 많을 때 저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A에서 B까지 접근하는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러가 많이 축적된다 이 말입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요렇게 했을 때 에러가 있고, 요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했을 때 에러가 요렇게 되는데, 얘는 얘에 비해서 16배가 될 테니까 16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그럼 요쪽하고 요쪽하고 소거를 하게 되면 15가 되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15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또 고등학교 때도 아마 이런 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 심슨 룰을 그 A에서 B까지 간격을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지 말고, 어떤 데는 변화가 많은 데는 더 조밀하게 나누고, 변화가 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는 데는 듬성듬성하게 나눠 가지고 하면은 계산량도 줄이고 fx의 적분값에 더 빨리 접근하는 그런 근사값을 근사 방법을 만들 수가 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저분한 방법들이 계속 등장하겠지만 좋은 결자는 누굽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짜장 하고 등장하죠. 이제 가우스 할아버지는 수학에서 천재죠. 지니어스, 가우스, 특히 기하학적인 지오메트리. 그래서 가우스, 쿠어드르츠는 그냥 한 방에 날리는 겁니다. 자, 적분이 있으면 A에서 B까지가 있으면 걔를 치환을 해가지고 이런 표준형으로 만듭니다. 그다음 함수가 있으면 치환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적분으로 만들고요. 그러면은 얘는 요 함수를 어떤 특정한 t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러면은 얘들은 르, 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했었죠. 르장드르 폴리노 르, 아, A가 아니고 E군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우리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중요하다고 했었죠.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그 루트입니다. 근입니다.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시리즈 솔루션 할 때 했었죠. 걔들로 딱 저기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A 값은 함수 값하고 상관없이 얘들은 딱 테이블로 딱 주어진 겁니다. 가우스 할아버지가 딱 계산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n개의 값에서 얘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 값을 구하고 이 테이블에서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 가지고 딱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어 다항식이 2n-1차일 때 그죠? 만약 두 개만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3차 다항식까지는 에러가 없다는 겁니다. 3개만 계산하게 되면 5차 다항식까지는 넣고 10개만 계산하면은 19차 다항식까지는 적분이 오차가 없다. 근데 다항식에서 그렇다는 거고 다항식이 아닌 경우는 오차가 있겠죠. 이제 A는 어떻게 되느냐? A는 이제 요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 N을 1을 1일 때는 없고요. N은 2를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4개를 하든지 5개를 하든지에 따라 가지고 A 값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요렇게 된다는 거는 이 9분의 5라는 이야기고 얘는 9분의 8이라는 이야기죠. 얘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은 TJ는 르장드르 폴리노멜의 그 루트니까 이미 우리가 계산을 해 놓은 거죠. 르장드르 폴리노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르장드르 폴리노멜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여기서 여기 근을 계산해 보면은 테이블에 나오는 x 값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분이 0에서 1까지니까 x가 0에서 1까지 가는니까 x는 t 더하기 1을 해버리면은 x가 0일 때 t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2일 때 t는 1이 되죠. x가 얘들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dx dt는 같죠. 예. 우리가 몇 개에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n이 4일 때 네 군데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1, F1, A2, F2, A3, F3, A4 이렇게 되는데 요게 A1하고 A4하고 같고 A2하고 A하고 같고요. 또 얘도 보면은 T1하고 T4하고 같고 다 이제 여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얘와 얘는 묶어서 얘는 묶어서 이렇게 계산하고요.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값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같지가 않고 요 시메트리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부호가 반대죠.
예, 여기서 예, 대칭이니까 예. 딱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예, 더하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기가 한 번, 두 번, 곱하기 두 번으로 예, 요 값이 계산이 됐는데 여기서 에러는 0.00003입니다. 곱하기 두 번을 했을 뿐인데 에러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예, 심플손으로 한다고 고생을 해야 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예, 곱하기 두 번인데 예, 그냥 쌈박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접근하는 거는 x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t 더하기 1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x가 0일 때 t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예. x가 1일 때 t가 1이 되면은 x가 1이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2분의 t 더하기 1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될 테고요. 요 dx는 2분의 1 dt가 해서 예.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고 dt만 이쪽으로 남았죠. 이번에는 n이 3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된 겁니다.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은 원래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얘는 9분의 5, 9분의 5, 9분의 5가 이쪽으로 들어갔죠. 2분의 1은 이쪽으로 갔고 x는 예, 여기와 여기입니다. x는 얘를 계산해 보면은 x는 어떻게 됩니까? 5x의 제곱 빼기 5분의 3 이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나올 텐데 하나는 x가 예, x는 이렇게 됐는데 그 값이 t가 되는 거니까 여기 제일 처음에 얘는 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이쪽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x가 하나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는 예,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예, 이쪽 플러스 쪽에 루트 5분의 3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t 값에다가 얘와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예,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